새해 결심을 이루는 사람의 비율이 8%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에 끝나거나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초에 가장 즐겨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운동, 그리고 또 자기개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또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매일 1시간씩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짐이라고, 우리가 드는 짐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 하던 운동, 안 하던 공부를 매일 1시간씩 하는 것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짐을 갑자기 들면 몸에 무리가 가거나 몸살이 납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짐을 작게 나눠서 가볍게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의 신발이 가벼워야 되고 순례자의 배낭이 가벼워야 되는 것처럼 매일 실천하는 습관도 가볍게 만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분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14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440분 중에 1분은 부담이 안 되잖아요. 10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1분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1분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분을 하시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1분 습관이 좋은 점이 1분으로 일단 시작하지만 정착되면 5분, 10분, 30분, 1시간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일 계단 걷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층 올라가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한층 올라가 보시면 1분이 안 걸립니다. 간단한 습관이죠. 부담이 없으니까 매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개 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2개 층을 올라가 보자 목표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슬금슬금 목표를 올리다 보니까 현재는 10개 층을 오르고 있습니다. 1분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제가 추천을 드리면 운동하길 원하시는 분께는 1분 운동으로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계단 걷기 이런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께는 1분 습관으로 매일 몸무게를 측정하기, 1분 안 걸리겠죠? 먹은 음식 기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일기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다이어리에 적어보시거나 어플에 적어보시면 마음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습관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습관, 이것보다는 남의 시선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1분 습관이 도움이 된다면 시간이 짧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8가지 습관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그렇죠? 하나에 집중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만들고 싶은 습관이 많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지력은 화소분처럼 계속 샘솟는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한정된 의지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봤던 그 햇빛을 돋보기로 한 곳에 모으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목표를 한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에너지를 집중하면 습관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매년 3개에서 5개의 습관에 도전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매일 운동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영어회화 등급 취득하기 이런 목표를 해마다 세우고 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부끄럽지만 매일 운동하기 이 하나도 그 한 해만 도전했던 게 아니고 수년간 싸워서 번번이 졌는데 그러니까 이 운동하기라는 이 습관 하나에도 1대1 싸움에도 우리가 맨날 졌는데 한꺼번에 3가지, 5가지 습관을 동시에 하려는 것은 지는 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고 싶은 습관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실천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습관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나 잘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잘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장애 요소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꽃길을 원하지만 살다 보면 가시밭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살다 보면 꽃길보다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우리는 습관 들이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걷기 운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가서 이제 산책도 하고 걷고 싶은데 장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또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잘 됐다. 오늘 피곤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하루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을 건너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장애 요소를 고려해서 실천 방안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밖에서 걷는 대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해야지 라는 대안을 준비해 두면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걷기보다 운동량이 적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습관이 얼마 만에 형성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며칠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66일이면 습관이 완성된다,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66일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연구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로 그 연구에서는 습관이 정착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18일에서 254일로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일에서 254일까지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66일이어서 66일이면 습관이 정착됐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사실 66일에 모든 사람이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습관이 정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8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습관이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습관을 안 하면 뭔가 해야 할 것을 빼먹은 것 같고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양치하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양치를 안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찝찝하죠. 양치하는 습관이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애매한 거 싫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설문 문항도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나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내가 습관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습관이 정착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습관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제 좋은 방법은 제가 연필과 지우개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연필에다가 지우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붙였잖아요. 연필에 지우개를 붙인 것처럼 기존 습관에 대해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제 10초 동안 미소 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아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습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수시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매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에 가서 이제 거울 보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존 습관에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욕실에 가서 먼저 양치를 하거든요. 이때 거울을 보는데 이때 거울을 볼 때 그 순간에 미소 짓기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깜빡깜빡 했는데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나 붙여도 아침에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미소 짓기가 생각납니다. 기존 습관이 양치하는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이 미소 짓기를 이제 붙인 거죠. 이와 같이 매일 하는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면 기존 습관을 할 때 잊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연상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양치하고 나오잖아요. 씻고 나오면 그 앞에 욕실 앞에는 체중계가 있습니다. 씻고 나오는 길에 체중을 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양치라는 기존 습관에다가 양치 습관 앞에다가는 미소 짓기, 그 뒤에다가는 체중 재기라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붙이니까 한 번에 두 가지 습관을 매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는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는 1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1분 안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1분 안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5개, 10개 하지만 조금 우리가 해보면 뭐 2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1분 운동이 좋은 점이 1분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3분, 5분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1분 운동을 일단 시작하시고 꾸준히 늘려가시면 우리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연구를 살펴봤더니요, 두 가지 방법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체중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또 요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하는데요. 몸무게를 아침에 재면 전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몸무게가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 오늘은 먹는 걸 좀 조심하게 되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체중을 확인하고 또 기록하면 그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먹은 음식을 기록하는 푸드 다이어리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게 되면 그 또한 우리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식습관을 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저축을 잘해서 우리 돈을 아껴 써서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가계부 쓰기입니다. 예. 연구 결과에서 가계부를 썼더니 정말 돈이 모였습니다. 돈만 모이는 게 아니고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더 건강한 식습관도 갖게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우리가 보통 과소비를 할 때는 많이 흥분됐거나 많이 우울할 때입니다. 이럴 때 자기의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 또 취미, 뭐 산책이라든지 음악 듣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나의 마음을 좀 다스려서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미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제가 버디 전략, 친구와 함께한다, 이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연구에서 봤더니 취미 생활 그리고 습관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그 성공률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꼭 만나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동호회라든지 그런 모임에도 같이 가시면 훨씬 더 우리가 취미 생활도 즐겁게 하실 수 있고 지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과 금주 어려운 건데요. 이거에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제가 아까 네 번째 전략이었던 허들, 장애 요소를 고려한다, 이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장애 요소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금연과 금주를 하는데 한 20% 정도 내외의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술을 마시고 싶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실 때 또 담배를 피우고 싶을 수 있죠. 술을 마실 때 담배 생각이 나면 내가 금연을 약속한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유혹이 생겼을 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짝을 지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금연이나 금주는 의지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많이 알리시는 거죠. 많이 알리시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또 동료분들께 나 올해는 금연할 거야, 금주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책임감도 생기고 또 주변에 이 압력이 오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는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의욕이 높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제가 조언을 드리면 처음에는 잘 하시다가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께 여쭤보면 내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목표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자신한테 좀 실망해서 포기했다고 하시는데요. 습관 연구들을 보면 하루 이틀 빠졌다고 습관 형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빠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시기에는 작은 습관,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드리고요. 그렇게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원해빗으로 여러분의 습관에 이제 적용해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